위험을 정의할 수 있는 좀 문장을 좀 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IT의 기술을 가지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창업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슬로건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IT였는데 저희도 이제 AI로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왔고.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제가 얘기를 하고, 저도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할 때 항상 앞에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할 때는 AI의 기술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리스크 제로의 최고답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설립하신 이유가 당시 산업 현장,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설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건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가 건설 현장에 팝업 툴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 그 사업도 잘 이제 좀 진행이 됐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때는 다 묻혔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슈화도 안 됐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설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 사고가 어이없는 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건설 현장의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각종 이제 카메라라든지 IoT 장비들 이걸 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위험 어떤 상황이 되면 인포메이션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이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장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창고에 처박혀 있고 또는 이제 고장 났는데 수리도 안 하고 뭐 보여주기식으로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서부터 저희 사고 예측 알고리즘 리스크 제로 이제 1.0 버전을 만들게 됐고, 그걸 가지고 울산항만공사에 최초로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방향 들어가고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사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까지 이제 오게 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구축만 해주는 서비스에서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만 주면 저희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사실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리스크 제로 3.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 예측 알고리즘이 좀 일반 안전관리 시스템하고의 좀 차이점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네. 안전관리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TBM이라든지 이런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를 서류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보통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존의 사고 사례들, 예를 들어서 오늘 교량을 짓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량을 짓는데 똑같은 교량을 졌을 때 오늘 같은 온도와 습도와 날씨와 환경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가 사고가 났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해서 고위험자들을 찾아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그게 시너지가 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핀포인트처럼 이 사람은 뭐가 위험하고 저 사람은 뭐가 위험하고 오늘의 고위험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 고위험자들한테를 마킹해주고 그 고위험자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안전교육을 뭐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 점검을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 현장의 환경이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오늘 고위험자가 누구고 오늘 뭐가 위험하고 막 얘기들이 자꾸 들리면서 안전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한 고위험자가 꼭 오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만 리커버리하면 사고가 안 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허공에 대고 도와주세요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지칭을 하고 정확하게 목적을 해주면 안전의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현장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조금 더 고위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라벨링을 하셔가지고 AI로 데이터로 학습된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가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계속 맞아요.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건설 현장은 아침에 툴박스 미팅을 합니다. 오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이제 그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오늘 고소 작업을 하고 신규 근로자면 내가 오늘 고소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위험도들이 있는지 신규 근로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걸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교육까지 같이 다 하거든요. 건설 현장의 모든 공정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행위를 끌적끌적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했다라고 요식행위 할 거고,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계속 고민하고 디벨롭 시키고 나중에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리스트들이 네.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건설회사나 공공기관들 다 공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같은 걸 해도 A라는 건설은 이상하게 3층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나고 B라는 건설은 이상하게 터 파괴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건설회사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고민하고 고치고 그럼 앞으로 이쪽은 터 파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DB화를 시키고 그걸 예측 알고리즘에 계속 넣어서 인포메이션을 현장마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들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이건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전문가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IT 회사의 기반이지만 컨설팅 팀을 셋업해서 또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리스크 제로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구축형이 있고 구독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구축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시고 구독형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두 가지를 좀 나누신 큰 이유가 있으시면 그 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시스템도 탄력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대규모 공사면 인바이트 되시는 분들도 많고 환경적인 부분도 자기들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축 형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작은 공사들은 거의 하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작은 현장들에서 훨씬 더 사고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2018년도서부터 사고 예측 알고리즘 플랫폼을 만들어 왔고 7, 8년 정도 그걸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는 웬만한 작은 공사들을 하는 모듈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구축할 필요 없이 네. 저희 모듈만 열어주면 충분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현장의 사고 위험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가 구축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왔고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만들어 오는데 이제 구축 형태로 하는 거는 모든 IT 회사가 하는 것처럼 플랫폼 가지고 가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구축을 하면 돼요. 근데 구독 서비스는 사실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유저들도 붙을 거고 현장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관리 모듈이라든지 DB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받은 거고 저희 사업 목표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10,000개의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사업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민간 건설 회사하고 제조 쪽에도 지금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의 사업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 현장의 산업안전 플랫폼을 보고 확산한다. 이게 저희의 사업 목표이긴 해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구축해가지고 한다 몇 억을 낸다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 정도의 단위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서비스가 저희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산이랑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구독형 솔루션을 쓰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수요가 되게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정부 지원 사업이 지금 다 스마트 장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해야 된다. 플랫폼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그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얘기했고 작년서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정부 지원 자금으로 받아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지원 사업으로 저희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계속 정부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제로를 실제로 도입하신 기업들에서 좀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반응이 많으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잘 사용하면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긴 한데 4년 전에 처음에 컨설팅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 현장을 봤을 때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설팅 용역을 1년 동안 하셨고 그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각 현장의 특성,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작은 건설에서도 이제 선정이 되고 또 메이저도 선정이 되고 이랬을 때 관리의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서 레포팅을 뽑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안전에 대한 이슈 문제점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3개 현장을 시험 사업을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건설회사가 선정되는 건설 현장 두 번째는 좀 중간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이 되는 이 3개 현장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또 운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또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체 과업을 그 다음 해에 이제 전 현장 확산하는 걸로 스마트 안전 플랫폼 사업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줘도 현장에서 낫습니다. 이 안전은 반 디지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ERP를 쓰라고 하거나 그루베어를 쓰라고 하면 업무를 글로 처리해야 되니까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안전 시스템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 갔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에 대한 법적인 행위를 안 하던 걸 해서 불편한 거냐 아니면 시스템을 써서 불편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까지 손으로 막 대충 끄적끄적해서 휙 던졌던 행위를 법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스템으로 하면 좀 편한데 그냥 시스템으로 막연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난 손으로 그냥 대충 막 했었는데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약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각 현장마다 저희 인력들을 다 배치를 하고 스마트 안전 관리사라고 하는 직군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전 현장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깔렸고 그게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해왔고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겸미한 사고들이 났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중대재해는 겸미한 사고들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중대재해가 나거든요. 근데 겸미한 사고들이 없어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 지방 공기업 안전 경영 1등이에요 항상. 이제는 각 현장별로 건설회사의 지식의 편차가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AI가 컨트롤해서 인포메이션 해주고 퀄리티를 이제 그 다 챗봇이나 이런 걸로 프로모팅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최종 목표, 뭐 리스크 제로나 뭐 이런 회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최종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딜 딱 갔는데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딱 항상 그런 데 가면 항상 그 마크가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딱 가도 그 마크가 있고 그들이 만든 나름대로의 어떤 기기들이 붙어있어요. 근데 괜히 안심, 깨끗하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리스크 제로라는 마크가 딱 있는 산업 현장은 이 현장은 안전하구나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상장 이후에는 피지컬 AI라든지 로봇이나 안전에 대한 글로벌 컨설턴트들도 좀 영입을 해서 실질적인 안전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AI 회사를 거듭나려고 하는 게 일단 중기적인 목표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어느 현장에서도 이제 리스크 제로라는 마크가 딱 붙어 있으면 이 현장은 안전하구나 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